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응소년단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조별 추첨이 있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속한 B조는 무난한 조편성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B조에 1포트로 들어갔으며 뒤이어 이라크, 요르단, 오만, 팔레스타인, 쿠웨이트와 함께 모두 중동 국가들과 한 조를 이루게 되었죠. 반면 화제가 된 C조의 조편성은 1포트의 일본을 비롯하여 전력이 비슷한 호주와 3포트의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한 조에 묶이면서 험난한 죽음이 조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이러한 C조에 속한 승점 자판기가 될 운명인 중국의 반응도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중국의 수많은 네티즌들은 한낱 한 줄기의 희망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국 대표팀을 응원하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현실에 낙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월드컵에 나갈 수 없다는 건 좋은 징조다. 강한 팀을 뽑을수록 훈련의 의미도 커진다. 모든 팀을 상대로 정직하게 역습을 방어하세요. 인도네시아는 예전의 나무배가 아닙니다. 그 어느 팀도 약한 팀은 아니고 중국 팀만 약한 팀입니다. 강함 순위 1위 일본, 2위 인도네시아, 3위 호주, 4위 사우디아라비아, 5위 중국, 6위 바레인. 2030년 월드컵을 준비하는 첫 번째 팀. 포인트 배달 히어로가 나타났다. 세계 예선을 우리만의 월드컵처럼 여기자. 생사문서에 서명해야 하며 월드컵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즉시 은퇴해야 한다. 이렇게 중국의 네티즌들은 현 시점에서 월드컵 진출에 선두그룹에 들지 못할 것이라는 현실을 자각하며 4위 안에 들어갈 희망을 동시에 품으며 자국 대표팀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속한 B조를 바라보는 중국 네티즌들은 또한 어떤 반응일까요? 지난 월드컵 최종 예선도 늑대 구란의 호랑이라고 하지 않았나? 근데 서아시아 팀들을 꺾고 빠르게 월드컵 갔잖아. 늑대가 아니라 그냥 허스키였어. 한국과 일본은 월드컵 진출에 있어서 가장 안정적인 팀. 지난번도 서아시아 5개 팀에 둘러싸여서 한국이 위험하다고 했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잖아. 이번에도 비슷할 거야. 서아시아 늑대들의 한국에 대한 포위 공격. 한국이 힘들 거라고 예상되지만 결국 한국이 쉽게 진출. 상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난번에도 한국이 어렵니 뭐니 하더니 쉽게만 진출했잖아. 결국 우리가 강하면 상대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음. 한국이 서아시아를 둘러싼 게 아니고 한국은 분명하게 최상의 조임. 저 조에는 한국을 상대할 강팀이 없어. 내가 약하면 상대는 늑대 무리고 내가 강하면 상대는 허스키 무리임. 그럼 중국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양인 듯. 서아시아 팀들이 조심해야 할 거야. 한국에 둘러싸인 거니까. 서아시아 기후에 적응만 한다면 한국은 아무 문제 없어. 오히려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호주 등 다양한 국가를 상대하는 중국이 걱정이지. 강팀은 어느 조에 속하든 큰 상관은 없는 법. 한국이 진정한 AFC 아들인 듯. 너무 쉬운 초잖아. 매번 월드컵 가는 국가인데 저런 상대팀을 걱정할 리가. 저기가 늑대꿀이라고? 그럼 중국은 무슨 굴에 들어간 건데? 한국과 중국을 바꾸더라도 한국은 월드컵 바로 갈 것 같은데. 이렇게 한국은 꿀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동 팀들에게 한국은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실적으로 중국 대표팀이 4위 안에 무난히 올라갈 수 있을까요? 같은 C조의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최근 엄청난 성장세로 중국을 압도하는 모양새입니다. 네덜란드 출신 혼혈인의 귀화 정책으로 인도네시아의 베스트 11은 이제 전원 귀화 선수로 출전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러한 현실에 중국의 언론과 네티즌들은 인도네시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참 웃긴 건 중국 대표팀을 보면 혼혈 출신도 아닌 그냥 완전 외국인 출신 선수들을 자국 대표팀으로 이미 귀화시켜 전력을 구축하였으면서 여기서 3차 예선조차 겨우 올라가면서 또다시 강팀들을 만나니 귀화 선수를 더 영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랬던 중국이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귀화 정책으로 그것도 네덜란드 출신의 유럽리그에서 뛰며 성장한 선수들이 귀화하니까 내로남불격으로 인도네시아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확 바꾸며 감독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신태용 감독은 2027년까지 재계약에 성공하며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피파 랭킹은 134위로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낮은 수치이지만 지난 아시안컵에서의 활약과 최근의 성장세 등을 종합해보면 이 전력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인 것 같네요. 중국은 이러한 인도네시아를 C조에 속한 6개 팀 중 유일하게 승리를 거두고 승점을 확보하려는 팀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점점 귀화 선수들로 인해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전력이 강화되는 것 같으니 비판을 하는 어이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먼저 혼혈인도 아니고 생 외국인 선수들을 귀화시킬 땐 언제고 한 수 아래로 평가했던 인도네시아가 귀화 정책을 쓰니까 비판을 하다니. 오히려 인도네시아를 부러워하는 모습인 것 같네요. 중국 축구협회는 새로운 지도부를 앞세워 남미와 아프리카 출신 청소년 선수들 200여 명가량을 귀화시킬 계획을 대놓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반응이 재미있는 중국이네요. 네티즌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피파는 대표팀에 귀화하는 선수의 수를 제한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큰 혼란이 생길 거야. 맞아. 최소 절반 이상은 자국 선수들로 이루어지게 제한해야 해. 귀화 선수가 절반이 넘어가면 그건 더 이상 그 나라의 국가대표팀이라고 볼 수 없어. 인도네시아의 귀화 선수는 전부 네덜란드 선수인가? 네덜란드 출신 말고는 보이지 않아. 예전에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다. 그래서 네덜란드 선수들 중에 인도네시아 혈통이 많은 거야. 네덜란드의 스타 반다이크도 인도네시아 혈통이 있다고 들었어. 인도네시아 혈통의 선수라고 모두 인도네시아로 귀화하지 않아. 정말 능력이 뛰어나다면 인도네시아가 아닌 네덜란드 대표팀을 선택하겠지. 귀화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한해야 해. 골키퍼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네덜란드인이 될 예정이야. 이건 완전 아시아 예선에 네덜란드 팀이 출전하는 걸 보게 되는 거네. 이런 팀은 대표팀으로 인정해서는 안 돼. 맞아, 피파는 인도네시아에 경고해야 해. 우리 중국이 조별 예선에서 4위를 하기 위해선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승점 6점, 최소한 4점을 획득해야 해. 이대로라면 중국이 인도네시아를 이기기 힘들 거야. 우리도 더 많은 귀화 선수가 필요해. 이반 감독도 귀화 선수를 심각하게 고려한다고 했어. 조금 더 기다려보자. 현재 2명에서 3명 정도 귀화 과정 중에 있고 빠르면 3차 예선부터 출전할 수 있다고 했어. 전브라질 국대 오스카가 가장 먼저 대표팀에서 뛰게 될 거야. 더 이상 인도네시아 팀은 없다고 생각하자. 네덜란드를 상대한다고 생각하고 상대하자. 인도네시아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귀화 선수들이 온다면 아시아 최고 수준의 레벨이 될 거야. 이렇게 인도네시아의 귀화 선수들로 또다시 한번 위기감을 느끼며 쫄아버린 중국의 축구 팬들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이런 귀화 선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열심히 발전하려는 인도네시아나 이번에 2차 예선에서 탈락했던 태국 축구협회회장의 모습을 보면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노력하고 발전해서 강팀들을 따라잡으려는 모습은 불과 얼마 전의 월드컵에서의 한국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아시아 축구 수준은 점점 격차가 줄어들며 서로 발전하고 있는데 뛰어난 선수들이 나오며 아시아의 탑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무능한 대한축구협회와 날로 먹으려는 인간들 때문에 아직도 한국 대표팀 감독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최고 수준의 인재가 쏟아지는 대한민국과 한국 축구 최대 약점인 고인물의 집합소 대한축구협회. 현 상황이 어떤지, 조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뻔히 다 보이는데도 꿈쩍하지 않는 회장과 집행부. 자기들끼리 인맥으로 자리 앉히고 결정하고 떠넘기고 하는 협회를 보며 언젠가 우리도 조롱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